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고 크게 하락한 알트코인들, 이러한 상황 속 야금야금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더 하락하진 않을지, 하락한다면 어디서 매수해야 할지 많이들 고민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의문과 걱정을 말끔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역대급 대격변의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 솔대생 차설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크게 떨어진 후 반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누구는 저점이 나왔다, 누구는 크게 하락한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고민이 되실 건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소해드리고자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내면 복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세 번째 목차 현물 대응법, 이 세 가지 목차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모든 목차를 중요하지 않은 내용 하나 없이 꾹꾹 눌러 담아보았습니다. 현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해석 위주로 매매를 해야 할지 등 현 선물로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을 담아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질질 끌 거 없이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매매 복귀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을 9월 16일에 올렸었습니다. 해당 영상 이후에 라이브를 복귀해보면 비트코인 11.1롱 115.6에 반익하고, 그리고 112.8에 후익 나갔습니다. 115.6, 112.8, 65,000불, 2,000불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더리움은 더 크게 손절했습니다. 4,400대 롱이었고요. 이게 4,220이 제 기준이었는데 깨지면서 크게 손절, 꽤 크게 손절이 나갔어요. 한 15만 불 정도에서 16만 불 정도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손절이 나갔다. 일단 이게 제 매매에 대한 복귀고요. 그 현상은 어떻게 되냐?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좋지 않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좀 4시간 몽 좀 쭉 넓게요. 깨면 안 되는 매물대 아래로 잠겼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 하락을 보는 게 정배라고 보이고요. 너무 위험한 자리다. 롱을 잡기에는 뭐 상승 다이버전스 뭐 이런 걸로 근거를 잡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추가 하락을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추가 하락을 보냐? 대략적으로 109K 언저리까지는 최소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입니다. 보실 수 있듯 비트코인의 경우 대응과 평단이 좋았기에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이더리움이 한순간에 손절 라인을 깨며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 추가 하락이 등장할 수 있음을 언급드렸었는데요. 위 관점을 근거로 하여 반등 구간을 기다리다가 113.8K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숏 포지션을 진입했고 119.3K의 반익절 4,000이 깨질 때 반익절에 성공하여 이더리움 롱 손실 금액의 약 50% 정도를 확정 복구한 상황이네요. 어찌되었건 지난 제 영상은 상승 관점이었고 이 관점은 이런니 저런니 말할 거 없이 명백히 틀렸습니다. 저 역시 이더리움이 급락이 나오며 큰 손실을 봤듯 혹여나 제 관점을 보시고 손실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못 되어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오해를 풀고 싶어 말해보면 영상이 안 올라오는 동안 제가 도망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저는 적어도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약속드렸듯 이번에도 영상 이후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총 5차례 라이브를 진행했고 매일매일을 새벽까지나마 브리핑을 남겼습니다. 최대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모습 유지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만큼 총 5가지 핵심을 이야기 드릴 거고 이후 이 핵심을 요약하여 결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총 이 5가지 핵심에 대해 부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 주셔야 결론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가보시죠. 첫 번째 핵심 비트코인 매물대, 이더리움 매물대입니다. 좌측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봉, 우측 차트는 이더리움 1시간봉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매물대가 포착이 됩니다. 바로 이 매물대와 이 매물대인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모두 이 매물대 위에서 놀아주다가 이를 이탈하고 리테스트까지 깔끔히 해준 뒤 추가 하락이 나온 매물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물대는 일반적으로 큰 추가 파동을 만들어내기 전 마지막 반등 자리기에 운전하는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숏 매집을 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숏 입장에서도 롱 입장에서도 이 매물대의 터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핵심 12시간봉 21선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12시간봉에서 21선을 두고 매우 유의미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유의미성을 평가해보면 12시간 21선의 저항을 쭉 봤다가 돌파 마감해 준 뒤 지지해주며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내 추가 상승에 실패하고 이탈된 뒤 크게 하락. 보실 수 있듯 이 12시간봉 21선은 비트코인이 한 달 넘게 상승 및 하락을 반복하는 동안 매우 유의미한 반응성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차트를 보면 저점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해 이 12시간봉 21선의 저항을 다시금 터치해준 상황. 이 유의미한 구간을 이탈 및 하락한 뒤로 최초로 이 구간을 리테스트해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뚜렷한 지지 및 저항을 보여준 구간에 대한 최초 리테스트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핵심 비트코인 CME 갭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말간 주봉 마감 직전
직전에 반등이 나온 터라 아래 구간에 CME 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요 근래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CME 갭을 채워 주었던 것처럼 이 CME 갭은 근래 형성해준 CME 갭을 빠르게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CME 거래소 기준 약 110K 부근까지 갭이 있는 상황이네요. 이게 세 번째 핵심입니다. 네 번째 핵심, 이더리움 3일봉 주봉 21선입니다. 이더리움이 약 5개월간 이 꽉 깨물고 지켜주던 3일봉 21선을 이탈 마감하였습니다. 위 이유는 제가 이더리움 롱 손절 후 숏 포지션을 진입하여 일부 맨징에 성공한 근거이기도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주던 21선이 무너지면 볼린저 밴드의 하단 부근까지는 최소 찍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이더리움 3일봉 하단까지 꽤나 폭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더불어 바로 아래 3550 부근 주봉 21선에 대한 이격 해소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번째 핵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테더 도미넌스 일봉 패턴입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트코인과 테더 도미넌스는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은 떨어진다는 것이고,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오른다는 것이죠. 이를 인지한 상태로 테더 도미넌스 일봉 차트를 보면 바닥 부근에서 세 번의 저점을 찍어준 뒤 형성해준 넥라인을 돌파해준 상황, 역헤드 숄더 패턴도 볼 수 있으며 3바텀의 패턴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위 두 패턴은 추세 반전형 패턴인데, 만약 이 매물대를 잘 지지해준다면 테더 도미넌스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두서없이 5가지나 나열을 했는데 어떻게 매매하라는 거냐? 네, 명확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 러프한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현재 자리는 특수 조건이 발동하기 전 롱 포지션을 잡기에는 위험한 자리이며 보수적 대응을 해야 하는 자리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장 첫 번째 핵심,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물대를 따져보겠습니다. 이 매물대는 여러분들도 아시듯 이미 리테스트 후 하락을 만들어준 매물대입니다. 때문에 다시금 이 매물대로 회귀하고 터치해준다면 저항을 예측하고 개미들의 숏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물려있던 롱들은 손절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위로 올렸을 때 세력들이 더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비트코인 기준 113.3K대의 매물대와 이더리움 기준 4210대의 매물대를 터치만 해준다면 롱 입장에서 큰 상승의 근거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핵심은 조건부 상승 근거라는 겁니다. 이 구간을 터치해주기 전까지는 상승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2번, 3번, 4번, 5번의 핵심을 보았을 때 현재 자리는 롱 근거가 생기기 전 급하게 롱을 잡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등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이에 대한 결론은 네 번째 핵심을 보면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뚜렷한 아래 지지의 근거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꽤나 명확합니다. 3일봉 하단 구간인 3770 부근부터 주봉 21선인 3550 구간의 지지 구간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주봉 21선 구간은 매우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저는 만약 앞서 말씀드린 상승 특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 구간대까지 내려온다면 강하게 롱을 실어볼 예정입니다. 이더리움이 주봉 21선 부근까지 가면 템포상 비트코인은 주봉 볼벤 하단 부근에 위치할 수 있겠네요. 제가 마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말한다는 등 억지 주장을 하실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깔끔하고 명료하게 다시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자리는 공격적 롱 매매를 할 자리가 아니다. 확인 매매와 보수적 대응을 해야 한다. 둘째, 롱의 근거는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살아난다. 그 근거는 매물대 터치의 여부로 비트코인 기준 113.3K 위, 이더리움 기준 4220 위라고 볼 수 있다. 이 구간을 터치만 하면 설령 저점은 잡지 못하더라도 확인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만약 추가 하방이 나온다면 비트코인보다 차트가 깔끔한 이더리움 기준으로 3770 그리고 3550 부근에서 롱을 분할로 받을 거다. 특히 주봉 21선 부근은 매우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거다 입니다.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확인 매매와 기다리는 매매를 합시다. 여기까지 두 번째 목차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차, 현물 대응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따로 현물 대응법 목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꽤나 많이 현물이 회복되었다가 다시금 마이너스가 깊어지셨거나 양전했다가 다시금 음전하셔서 심란스러운 상태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론은 매우 간결합니다. 당연히도 알트코인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알트코인 불장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관점은 온갖 고난을 겪어온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알트장, 알트 불장이 오기 위해선 결국 대부분의 알트코인의 뿌리인 이더리움을 봐야 하는데요. 저는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 앞자리 6까지 상승을 하며 알트코인 상승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저점에서 내내 상승한 거 아니냐고요? 상승 다 나왔는데 아직도 상승 외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래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매집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2000 구간에서 앞자리 4를 묵묵히 주장해 왔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관점이 같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세력들이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전 세계 모든 홀더들을 개박살내고 고작 역사적 고점을 소폭 단체로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했듯 단순히 역대 최고점만을 헌팅하는 형식의 상승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고점에서 되돌림 0.236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쫄 이유가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이러한 조정은 오히려 더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당연하게도 알트코인을 홀딩 중에 있으며 이 생각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유독 현물을 하시는 분들이 음봉 하나하나에 난리란 난리를 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은데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선물과 현물은 완전히 궤가 다릅니다. 현물은 하루 이틀 캔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관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줏대 있고 더 큰 흐름을 보며 현재 금리 인하에 따른 돈의 흐름을 읽는 분들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홀딩합시다. 여기까지 마지막 모차였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이야기한 매물대 터치 조건이 발동되지 않는 한 보수적 대응을 해야 한다. 터치만 해주어도 명확한 롱 근거는 살아나게 된다. 둘째, 세력들이 좋은 매수 자리를 준다면 이더리움 3일봉 하단 주봉 21선 부근은 상당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이다. 셋째, 알트 현물 안 판다. 끝까지 끌고 간다. 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 영상이지만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시고 생각하신다면 제 관점이 굉장히 명료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후속으로 나오는 관점들은 라이브와 텔레그램 및 카톡방에 실시간 공유 드릴 거니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차설이었습니다.